네, 안녕하십니까. 휴일, 주말,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와, 오늘 진짜 중요한 방송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네, 드디어 핵심 증거를 알려주는 우리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와, 이거 저도 엔지니어인데 좌우고 딱 적성이 맞는 한 분이 오늘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기대도 좋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어려운 방송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이스트 K님 감사합니다. 비비님, 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코인파리 유튜브 너무 많아요. 네, 비비님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이스님 그동안 수고 많았었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님,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리나님, 흠지로 치지 않으라고 고생 많았다고요? 아이고, 진짜 고생하긴 했어요. 자, 오늘 방송 들어갑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뒤에 화면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일산저놈 또 말이야, 오늘도 엄청나게 복잡한 거 설명할 거라고.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를 제가 참 설명하는 재주가 부족해요. 제한테 배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힙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선은 한번 재밌는 영상부터 볼게요. 오늘 주제와 가장 재밌는 영상 같아요. 자, 이게 TV 광고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합니다. 네, 이게 뭐냐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방식. 디자이너가 아닌 당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 디자이너 15명을 선발해 채용하는 등 디자인 작업에 많은 공을 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폰이 세계 최초의 양산형 슬라이드 방식의 휴대폰. 자, 갑자기 여자와 남자가 딱 보더니만은 갑자기 딱 들었습니다. 어머나, 이거 뭐야? 네, 이게 뭐냐면은요, 네, 바로 스카이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쉽게 말하면은요, 그냥은 휴대폰인데 딱 들면은 거기에 자판이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게 옛날 휴대폰인데 스카이폰.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딱 드러나면은 어머나,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 오늘 주제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야, 이런 거. 자, 우선은요,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 투표 분류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무정의 백마사이공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YJP님, 네, 영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알기 전에요, 바로 이거 좀 복잡한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이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 역대 대통령 선거. 자, 역대 대통령 선거. 네, 색깔을 좀 더 할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지금 오늘 방송을 할 때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 날짜, 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연도를요, 제가 검은색으로 좀 할게요. 빨간색 할게요, 빨간색으로. 자, 좀 눈에 좀 부질한가요? 자, 역대 대통령 선거는요, 1997년도 김대중, 2002년도 노무현. 그런데 2002년도부터 투표 분류기가 도입됩니다. 이때 업체가 바로 한톨. 2002년도에 노무현이 되고 난 다음에, 야, 이제부터 투표 분류기 도입. 이거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선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표 분류기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명박이 당선 쫙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분류기를 도입하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도저히 이게 계속 김대중 노무현 다음에 계속 우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13년도에 선관위가 새로 투표 분류기를 만듭니다. 보안 업체는 이루스 시큐리티.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당선이 됩니다. 순간에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순진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야 나와 같으리라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우파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선관위가 2013년도에 장난을 친 게 아닌가. 많은 준비를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탄핵까지 하고. 놀랍게도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도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도 야 부정선거는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상했는데 2013년도에 박근혜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박근혜가 바꾼 게 아니고 선관위가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을 되게 만든 1등 공신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였죠. 네. 그리고 또 2018년도에 다시 또 업체를 바꿉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2018년도에 한 톨입니다. 한 톨. 자, 잠시만요. 2018년도에 한 톨을 알고 있는데, 여기 좀 아리송하네요. 요게, 저는 한 톨을 알고 있는데, 한 톨. 한 톨일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제가, 보실게요. 그리고 보안업체는 안랩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서브업체는 SGA, 보이스아이, 바로 QR코드로 유명한 업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된 게요. 그리고, 네, 이게도 보면은, 야, 잘 돌아가는데 왜 자꾸 이거를 바꾸느냐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2013년도 8월달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선관위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 프린트기를 바꿉니다. 야, 프린트를 바꿔야만이 좌파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문재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부 기한이, 그러니까 이 기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기한이 6년은 남았는데도 또 선관위가 새로 개발합니다. 야, 물량이 많아서 추가로 제작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또 새로 개발합니다.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야, 이거 말이야. 안랩이 아니야. 안랩이 이거 보안업체 아니야? 얘가 이거 선관위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안랩은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업체가 했다고 나오네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안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선 전에 바로 선관위가 SGA에다가 42억 원 규모의 선관위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이 SGA라는 업체가 골 때리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SGA가 어떤 업체냐고요? 와, 이거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SGA가 직원이 뭐 300명, 400명 되는 큰 회사입니다. IT 회사 지금 큰 회사죠. 그런데요, 이 SGA가 최대 주주가 보이스아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직원이 8명인가 7명밖에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업체입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쪽에 잘 일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업체가 어머나 300명, 400명 되는 엄청난 큰 업체를 인수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이스아이 업체가 누구냐? 바로 보안 바코드, QR코드 관련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행정문서에 보면은요, 문서 제일 상단에 이렇게 QR코드인데 억설하게 복잡하게 된 그림처럼 비슷하게 생긴 QR코드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어요. 상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업체가 이상하게 중국과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다가 어머나 갑자기 엄청나게 큰 업체를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 업체가 SG라는 업체가 이제 선관위 서버를 유지보수도 하고 또 이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SG 업체가. 제가 이걸 추적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추적을 못했는데 좀 더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SJ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가 뽑아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충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제가 그냥 더 말하면은요, 이 선관위가 저를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크게 좌파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투표 시스템을 바꿉니다. 이번 대선도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이제 여러분들 또 팬들도 팬님 오셨네. 또 이거 아이고 나 공부하는 거 싫어 이렇게 그랬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이제는 해야 돼 이게 있잖아요. 복잡한데 이거 알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SSID라는 게 있어. 아 이것도 복잡해 이거 말이야. 아이고 이런 거 복잡해. 뭐 이게 쉽게 말하면요. SSID가 뭐냐면은요.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다 때려치우고 쉽게 설명할게. 이게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네. 이 노트북에는요. 무슨 랜카드가 고장이 났어요. 이 노트북인데 무슨 랜카드가 없어. 성관이가 말한 노트북과 똑같은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게 바로 무슨 랜카드거든요.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꼽으면은 이놈이 무슨 랜카드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무슨 랜카드에는 SSID라는 이런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IP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랜카드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라 할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걸로 해서 아 이놈이 저놈이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컴퓨터상에 보면은 아 이거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이놈인지 그놈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이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SSI 복잡해 이런 건 넘어가. 몰라도 됩니다. 투표율요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전라도가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전라도가 많아졌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 이렇게 윤석열이 낮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상한 게 전부 다 10년 전하고 똑같아. 지금 전라도에 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고 그 젊은 사람들은요 좌파파 그런 거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번에 어떻게 누가 1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젊은 애들은 좌파파 아닌데 이것도 몰라도 돼. 잊어버리자고. 오늘은요 집중합시다. 무슨 랜카드 와이파이에 집중합시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데 야 일산TV 저놈아 저거 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하느냐라고 하시는데 바로 제가 이게 언제였지? 네, 이 과천 성관위에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하여간 과천 성관위에 제가 여기에 시연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시연회에 직접 참가합니다. 여기에 시연회 본 사람은요 유튜브 중에서 거의 없어요. 진짜 극소수만 봤거든요. 전부 다 뉴스 기자들만 봤고 저처럼 유튜브를 다 찍은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찍어만 찍었고 저처럼 기술자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안동데일리의 조춘현 기자인가? 그분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열받아서 갔어요. 하루 승관이가 계속 거짓말만 하니까 열받아서 야, 이 개XX야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유일하게 유튜브 기술적인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기자였습니다. 아무도 기술에 대해서 몰랐어요. 제가 찍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받을 당시 때부터 무선랜을 제보해서 납품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드에 무선랜 카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어디가 다른지. 네, 여기 상용 노트북에는 무선랜 카드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저희는 무선랜 카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 무선 랜카드, 이 노트북에 무선 랜카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 사용된 랜카드에는 무선 랜카드가 없어요. 뜯었는지 안 그러면 납품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관위의 주장을 믿기는 싫지만은 일단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얘들이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믿지 못하겠죠.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지 분류기에서 있는 거란 말씀인 거죠? 노트북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안에 있는 노트북.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에 아이고. 자, 이거 소리 잘 들리네. 자, 좀 전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그 소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인데요. 예, 저희가 탈거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제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무슨 랜카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용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투표지
표지 분류기에서 있는 거란 말씀인 거죠? 노트북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안에 있는 노트북.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에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받을 때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광고는요, 그냥 이제 클릭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동의 안 해야 된다. 동의 같은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이제 광고만 클릭하면은 끝입니다. 예, 클릭하는 것이고 동의는 안 누르셔도 돼요. 그냥 이제 클릭하는 걸로 화면 보면은 끝.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전혀 동의하고 이거는 그런 광고예요. 예, 제가 공대 출신 맞습니다. 전자공학이고 공업전자를 전공했죠. 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는요, 이 투표 분류기에 포함된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 분류기의 구조를 좀 전에 잠깐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표 분류기가 있고 그리고 노트북, 제어용 PC라고 하는 노트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개표 상황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 여기 있는 제어 PC용 이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말이죠. 무슨 랜카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프린터. 이거 엄청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때 들었어요, 벌써. 듣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자, 분명히 말했죠. 이 프린터는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프린터이긴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받을 때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했지만 제조사에다가 무선 랜카드 제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처럼 말해요. 이게 앱슨 프린터 제품인데 무슨 제품인데 무선 랜카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제조사에서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네, 링밍밍 아니에요. 프린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의 무선 매듭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옵션으로 들어가서 이게 메뉴로 들어가서 무선 랜카드 동작을 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림 다시 볼까요? 이 투표 분류기와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죠. 요즘의 프린터는 일반적인 프린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보 통신하는 프린터. 그러니까 이 노트북과 프린터는 통신을 하는 프린터인데 이 프린터에 무선 랜카드가 달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트북으로 안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이가 야, 안 달려서 했잖아. 그런데 프린터와 제어 간 사이에서 무선 랜카드가 되면은요, 놀랍게도 이 프린터를 사용해서 이 제어용 PC가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엔지니어는 당연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요, 어차피 이렇게 쭉 깔리는데 여기에 랜카드가 꼽혀 있어. 그러면 글로 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이거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워낙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들 귀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계속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들으시죠? 그렇죠. 와이파이로 연결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메리 클리오님 와이파이로 연결이 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 저희 프린터
이게 안에 있는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받을 때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상용에 대한 똑같은 프린터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와이파이에 대한 설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에서는 와이파이 기능이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 메뉴에는 메뉴만 있고요. 네. 여기는 와이파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미 스캔했다고? 내용 알겠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메리클리오님. 맞습니다. 아니, 이게 웃긴 게 말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쉽게, 이번 상황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인데, 맞죠? 인터넷 휴대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파이를 꺼버리면 휴대폰 인터넷 된다, 안 된다? 안 돼. 와이파이를 끊으면은. 대사도 꺼버리면은요. 대사도 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타를 꺼버렸어요. 대타 꺼버렸습니다. 대타 꺼버렸으면 인터넷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말이죠. 절대로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세요. 인터넷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켜면 되잖아요. 아니, 절대로 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켜니까 이 휴대폰은 인터넷이 안 돼요. 이거 그냥 눌러서 켜고 또 데이터 통신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 켜면은 와이파이 인터넷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성관이 직원은요, 야, 이거는 프린터를 껐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제가 공돌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프린터에다가 명령을 내리면서 연결해갖고 네트워크 연결해갖고 프린터 드라이브를 핫스팟 하듯이 프린터 드라이브를 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야, 노트북에 깔려있어. 지금 이거 있잖아요. 야, 이거 노트북에 분류기가 있어. 무슨 랜카드를 안 떴어. 이렇게 별별 말을 하고 또 우리 또 민경모 의원님은 또, 야, 이거 말이야, 여기에 보니까 어머나 이게 크리스탈이 있어. 이 크리스탈이 바로 와이파이야. 20km 가능한 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민경모 의원님. 아이고, 민경모 우리 의원님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확실하게 선관위의 주장대로라 그러면은 투표 분류기에는 와이파이가 달려있다. 그리고 그 와이파이는 프린터 모듈에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린터 모듈은요. 이거 어디 갔지? 네. 모듈은요. 앱선 TMC3400이라는 프린터고, 놀랍게도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드라이버는 선거관리 헬프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이 프린터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으로 누가 만들었다? 선관위가 누구에게, 앱선에게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에는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메시지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얘네들은요, 하여간 이 선관위 얘네들은요, 뭔가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만 있으면 삭제해버려요, 다. 구글에 요청을 해서 이거를 삭제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여기는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말이 있는데, 설명이나 글자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보면은요, 이게 삭제돼요. 제가 이제 아카이브를 찾기 위해서 무진장 많이 애를 무진 찾았는데, 삭제 못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당시로는 있었거든요. 그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부정선거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는 당연하게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어용 PC라고 하는 이 노트북에도 와이파이를 뺐다 믿어줄게요. 그런데 프린트에는
와이파이가 달려있고 그걸 단순히 우리가 휴대폰 끄듯이 옵션으로 와이파이를 껐을 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프린터를 성관이가 따로 앱선에다가 따로 요청을 했다. 드라이브를. 그래서 성관이 전용 드라이브가 있다. 그러면은 프린터에서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얼마든지 프린터에 무슨 랜카드를 켰다가 껐다가 그걸로 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찾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드라이브를 열어보면 알겠죠.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그 자료를 삭제했다. 결국엔 이렇게 많은 있잖아요. 성관이 이번에 나온 임시사무소에 제가 많이 가봤는데 이 임시사무소에 이런 게 있다. 자,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좀 전에 복잡한 화면입니다. 제보자가요.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참관했습니다. 참관을 하고요. 투표장에 참관을 딱 합니다.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개표하기 전에 개표 참관이네요. 개표하기 전에 여기에 가봤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표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이파이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이파이가 아무도 없잖아요. 개표하기 전에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어머나? 이거 뭐지? 이게 뭐냐고. 이런 와이파이가 쫙 나옵니다. 히든 SSI. 이게 뭐냐면은요. 노트북 랜카드는 있는데 히든이야. 감춰져 있어. 뭔지 모르지만 감춰져 있어요. 맥 어드레스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102m에 있는 거야. 그리고 T-프리 와이파이 존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거 T-프리 와이파이 존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랜카드 보면은 막 이름 막 바꿨잖아.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U+1 이런 식으로 했는 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였어? 자,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센서로 찾아주는 계측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인천 구월동의 교통공사에서 쓰는 신호 2개밖에 안 잡혔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개표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개표하기 전에 계속 제가 점검할 때는 그랬는데 자,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뜬다고요. 여기 보면은 어느 회사의 KT, 그다음에 뭐 헤드힘, KT 기가바이트 50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각 헤르츠별로 다 뜨죠 이게 신호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뜨고 있는 화면이 보이네요. 열려 있는 그 73 데시빌 그럼 몇 메다 지점에 뭐가 뜬다고 메다수까지 딱 나오잖아요. 좌표가 나오잖아요. 밑에까지 다 나오네요.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인천 구월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천 구월동의 교통공사에서 쓰는 신호 2개밖에 안 잡혔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개표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개표하기 전에 계속 제가 점검할 때는 그랬는데 개표하고 난 다음에 신호가 한 7개에다가 쭉 뜨다가 어느 순간 그 신호가 쓱 사라졌다가 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표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렇죠. 신호가 뜨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왔다가 안 잡혔다. 이렇게 잡힙니다. 패턴 그러니까 질문이 모이면 패턴이 되고 패턴이 모인 게 결국은 결과값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가까이에 그 와이파이 쓰는 것들이 몇 메다 지점에 어떤 와이파이를 쓴다고 다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요 놀랍게도 37m, 26m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네요? 멀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멀리 있는 건 멀리 있는 대로 떠요. 여기 멀리 잡히는 거는 217m 이렇게 5m, 2m. 이상한 와이파이도 많이 보입니다. 이상한 와이파이 많이 보이. 이게 근데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 이 밀집 지역인 이 지역에는 와이파이를 많이 쓰지만은 개표장에는 평상시에 사무 같은 이런 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와이파이가 훅 뜨는 거야.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7m밖에 안 되는 거는요.
이 T 와이파이가 갑자기 잡혔다. 근데 이거 이름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우리가 의심을 대부분 제가 바깥에서 저기 감시 활동을 했기 때문에 150m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맞습니다. 네. 남동구 남동대로 네, 네. 748번지 네. 20길 이렇게 나온단 뭐 말이에요. 위치를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걸 조작하거나 할 네. 그거는 이렇게 근데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선관에다가 항의라고 그런지 아니 않는 거고. 왜 그런가 사람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찝어가지고 네. 범행 동기가 되면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신호가 뜨는 부분에 대해서 네. 왜 뜨는지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네. 통화하기도 힘들고 누가 그렇죠. 예, 워낙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했던 거는 경계 근무를 한 거예요. 경계 네. 근무 사전에 맞습니다. 이게 전혀 뜨질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게 뜰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계측기들이 저한테는 많이 깔려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센서 같은 이런 거. 자, 선생님 생각에 이건 뭐 선생님 가정인데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뜨던 와이파이가 그 자리에 뜬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안에서 와이파이를 썼거나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쓰거나 그러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나가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얘는 일정 시간 나타났다 갑자기 싹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진 게 그게 저는 이제 좀 뭐라 그래 의문스럽다 이거죠. 의문스럽다. 이런 것들이 모든 행동 그런 것들이 뭐 기기가 네. 움직이거나 하면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신호라든가 뭐 우리가 뭐 사람도 가려고 그러면은 시신경이라는 걸 이용하고 발신경을 이용해야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계가 움직일 때도 뭔가 지문이 있다는 거지. 지문이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그렇게 평상시에 계속 거기에 감시할 때는 안 뜨다가 인천교통공사에서 쓰는 그 신호 그것만 뜨다가 갑자기 그날만 딱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네. 밤새도록 거기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와이파이를 이걸 계속 작동을 해봤어요. 안 떠요. 아, 그래요? 예. 주당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예. 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죠. 네. 수상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안 아닌가요? 이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개표소거든요. 개표소 하기 전에는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와이파이가, 이상한 와이파이가 뜨기 시작하던데 이게 항상 뜨는 게 아니라 떴다가 갔다가 떴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깨끗해진다. 네. 아주 우상한 따름이죠. 제가 사실은 이번에 뭐 저도 좀 바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 다닌다고 이렇게 깜짝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이번 우리 지방선거 6월달 지방선거는요 반드시 이런 와이파이를 찾아보는 기능 그러니까 찾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전부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하기 전에 와이파이를 켜서 쭉 해서 켜면 캡처도 하고 그다음에 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캡처 다 해보고 그래서 만일에 전국에 이런 거 개표소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은요 당장 개표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개표되는 수가 누군가에게 와이파이로 전달이 되고 이 말은요 수치를 와이파이로 전달 이야기는 수치를요 반대로 이게 지금 개표소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프린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 프린터 여기 있는 이 프린터는요 이 개표소 투표소에 몇 명에서 했다 몇 명에서 찍었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내는 프린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통계를 조작을 해갖고 여기에 조작하고 이 조작된 거를 바로 이렇게 얼마든지 조작된 데이터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표소는요 전부 다 뭐 그래서 윤석열이가 100표고 이재명이가 90표인데 이 프린터는 이재명이가 100표고 윤석열이가 9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현재 이 제보자의 내용에 따르자면은 이거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없어졌다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은, 네, 제가한테 이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광고료가 저에게 지급이 된다. 여러분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은, 그리고 여러 번 클릭 안 하고 한 번 클릭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클릭하고 안에 동의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클릭만 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이상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와이파이가 나타났는데 선관위에서는 와이파이가 절대로 없다. 이 투표 분류기에는 절대로 없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잖아요. 당신들이 말했잖아요. 이 투표 분류기에 와이파이가 있다고, 프린터기에 와이파이가 달렸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끊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켤 수가 있다라는 것은 선관위가 다시 한 번 더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선관위의 해명 자료, 이게 지금 사전 선관위의 해명 자료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투표지 분류기에는 앱선 이 모델은 제조사에 무슨 랜카드를 탈거를 요청했으나 무슨 랜카드가 착달식이 아닌 메인보드에서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거하지 못하고 프린터의 기본 환경 설정 메뉴를 통해서 비활성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해놓고 계속 무슨 통신 장치가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죠.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없다 하고 있잖아요. USB로 꼽으면 안 된다. 이것도 USB거든요. 이게 꼽으면 되는데 저는 USB로 꼽았다고 생각하잖아요. USB 꼽으면은요, 표가 나거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저 같은 엔진에는 얼마든지 프린터 모듈로 무선 랜카드를 할 수 있다는 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 말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제가 사실 요 내용을 한번 몇 번 했는데, 아니요, 그 와이파이 안 꺼도 됩니다. 그냥 안 와도 됩니다. 와이파이를 이렇게 안 꺼, 그러진 않아도 되고요. 아니,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개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게 노트북에 랜카드가 있다. 자꾸 거기만 피를 꼽혀있는데요. 얘네들도 그 노트북 랜카드만 열심히 설명하고 이건 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냥 선관위가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노트북의 랜카드에 우리가 다 너무 피를 꼽혀있는데 일단 선관위 직원 말을 믿자고요. 노트북에 랜카드가 없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피를 꼽혀있다. 진짜 기술적인, 저 같은 엔지니어가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거 엔지니어가. 그렇죠. AU앱 맞습니다. 그렇죠. 이 프린터가 노트북 뒤에 왜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프린터를요, 하필이면은 앱선 거, 국내 프린터도 많은데 삼성 프린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삼성 프린터 안 쓰고 앱선 프린터를 쓰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앱선 프린터에 드라이버를 일본에서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진이사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앱선 프린터가 갖고, 앱선 프린터 앞서가 갖고 막 집회했어요. 야, 앱선 프린터 너희들의 선관위에서 의뢰한 앱선 프린터의 정보를, 드라이버 정보를 공개하라. 집회까지 했다니까요. 저한테 들어서 집회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앱선 프린터는 그냥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자,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만 할게요. 지금 좌파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누가 2번 찍었냐? 2번녀 색출. 뭐 태연, 나연, 한혜가 찍었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2번 찍은 놈 골라. 2번 찍은 여자 골라. 이렇게 해서요. 생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말이야. 2번녀 그러니까 티내고 2번녀 누구냐고 이렇게 해서 대놓고 그냥 테러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1번 찍은 것들 밝혀야 됩니다. 이번 선거 때요, 이렇게 대놓고 2번 찍은 것들 되게 많습니다. 2번 찍었어, 이런 거. 특히 뭐 이것저 여러분들, 백아연이라는 얘가 이렇게 경선에서 나오는 애인데,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잘 부르는데, 얘는 또 이재명하고 직접적인 관련해서요. 네. 얘는 1번 찍은 애들이에요, 1번 찍은 애들. 다. 이번 선거에 여러분 아시죠? 1번 윤석열 지지하는 연예인 체육인 독고영재, 김원국, 김종국 뭐 이런 사람들 2번 윤석열 찍었습니다. 네, 반면에 김수희도 찍었네요. 홍수환 이런 사람도 그렇고
네, 반면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원중, 김규리, 뭐 박연, 뭐 정동, 이무술 감독이에요. 이기영, 장동신, 문성건 이런 사람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좌파들은 보수 성향을 지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테러를 합니다. 테러에 가까운 거. 불매운동하고 영화 안 보고 그런 거 합니다. 안 사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광고는 안 삽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파는요, 너무 착해서 이 사람들이 뭐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예? 이 연예인들을 리스트를 만듭시다. 우리가 만들죠,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면 블리스트라고 하니까 우리 개인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 야, 이거 말이야. 1번 찍은 연예인이야. 앞으로 이 사람이 나오는 광고, 이 사람을 광고로 쓰는 음식은 불매하자고. 그 제품은 불매하자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온 영화는요, 보지 맙시다. 우리가. 그래야 이 연예인들이요, 내가 좌파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네, 이딴 말을 안 한다고요. 좌파들은 우파 찍었다고 이렇게 하고, 정우성 같은 거 있잖아요. 정우성 영화 보지 마라. 왜냐면, 야, 정우성은 좌파니까 보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좌파들은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우파 성향 보내면 막 생 난리 치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이 좌파들만 이재명 지지하네. 그딴 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지지하네. 우리도 약아집시다. 독해집시다. 화를 내자고요. 우리도 기분 나쁘다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욕하자고요. 제가 선관위에 가서 욕하니까 막 시원하던 하던 분도 계시는데, 야, 그렇게 욕할 필요가 있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진짜 뜨끔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욕할 필요가 있냐? 직원들에게 욕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독한 모습을 보여야 얘네들이 장난을 안 칩니다. 지금까지 우파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진짜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좌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한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 강해집시다. 풀무원 좌파죠, 풀무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야, 풀무원 좌파잖아. 나 좌파 음식 안 먹어. 이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자고. 좌파들도요, 야, 나는 반미야 그러면서 아이폰 쓰잖아. 나이키 신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자고, 말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운동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떻게 유익했습니까? 진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산TV가 그 촬영했었던 그 부분들 거의 알려지지 않고 거의 말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저 말고는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말했던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오늘도 와이파이로 이렇게 무슨까지 잡아줘서 제보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유익했다면은 슈퍼챗도 좀 사주시고, 네, 그리고 또 계좌번호 좀 해주시고, 계좌번호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앰프가 박살났어요. 또 앰프를 또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방송용 컴퓨터 이제 방송 잘 돌아가잖아요. 버벅 안 되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또 이제 앰프도 가져가서 우리 또 선관위 참교육, 지금 6월 대선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6월 대선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선관위 쪼아야 됩니다. 선관위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윤석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고교연합 형님도 그러잖아요. 고교연합 뭐라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회장님, 이제 윤석열 됐으니까 고교연합 이제 할 일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왜냐면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고요. 그리고 좌파들도 지금 난리잖아. 집회한다고 막 촛불 들고 난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선관위를 압박을 해서 지방선거 때 장난 못 치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펜드토펜님. 그래요. 우리 진짜 우리 우파 지식인들이 비겁했는데, 예, 지금 좌파들은 비겁하게 하는데 우파 지식인도 비겁했어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풀무원, 불매 찬성.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신명하게 돼. 불매를요, 불매운동을 하던데, 다른 게 있으면은, 다른 거 사. 없으면 풀무원 사세요. 없으면 사세요. 그런데,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풀무원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A와 B가 있는데, 둘 다 비슷해. 그럼 풀무원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풀무원은 좌파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무원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정우성 나오는 영화도 있고, 또 우리 우파 영화도 나오시면은, 다른 영화 봐도 돼. 그러면 정우성 영화 안 보는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현명하게 하는 겁니다. 방송 유익했다면은 일산TV
칭찬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일산TV 많이 퍼날려주시고요. 야 일산TV 지금 말이야 뭐 요건 좀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좋은 거야 알려주시고 슈퍼챗으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더토페 같은 청년들도 방송들 이거 팬더토페 청년들도 많이 봐야 돼요. 이 청년 이거 팬더토페 뭐 생긴 건 좀 이상하지만은 말도 뭐 이게 뭐야 팬더토페 아이고 그런데 이런 청년의 영상은요 진짜 유익합니다. 진짜 좋아요. 이런 청년들의 영상을요 우리가 또 퍼나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우리가 구독자가 늘어나야 또 이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일산TV는 이제 끝났잖아. 이제 다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고 하지만 팬더토페 같은 청년들이 계속 새로운 컨텐츠 만들고 재밌는 컨텐츠 훨씬 더 재밌어 일산TV보다도 그런 영상들이 계속 퍼나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일산TV도 밀어주시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약간 구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스피커 고장났기 때문에 빨리 스피커를 사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산TV 김성대였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주말 되십시오.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뢰부님, 야, 풀무원 비싸기만 하다고. 좀 비싸긴 해요. 이로캔디님, 팬더토페 귀여보이. 곰돌이. 인형에다가 선글라스 끼고. 재밌어요. 포도나무님, 야, 지금 중국 맘카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안 그래도 봤어요. 야, 어차피 윤 대통령 말이야. 이제 곧 어차피 탄핵될 건데 뭐 끝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1년 안에 탄핵된대요. 우리 이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정우님, 윤석열이 조사 안 하면은 다 딥스테이트 하수인이라는 증거다. 이제 여야 떠나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우리가 지켜야 돼요. 팬더토페님, 전두환 해고로 인기 없어서 계속 할까 말까 망설여 중. 전두환 해고로 재밌었는데 왜 계속 해주세요. 전두환 해고로 무삭제판 전두환 해고로 팬더토페 고발당할 예정. 전두환 해고로 좋습니다. 네, 조성래님, 중구마음 내일 싫으면 너네 나라로 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S님 일산TV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야, 머슨 119님, 비정상 전과사범 띠슬 사자 찌찌찌. 띠치란 단어만 쓰면은 전부 다 네, 이게 검색어로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류미경님, 일산TV 최고입니다. 비비리님, 팬들 그동안에 선거 때문에 못 봤는데 좀 정리하고 하시고 다시 해주세요. 빨리 해줘 팬들. 미워할 거야 방송 안 하면은.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님 정상인들과 같이 살아요. 정상인들만? 그래요. 이게 네. 자,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메리 클레오님이신가요? 메리 클레오님. 이번 대선 때 알게 됐는데 유익하다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6.25 때 30만 명 오랑캐 내려온 거 기억하셈. 지수세부님, 음성 좋아요 일산TV. 음성은 좋지, 문제는 말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경상도 바람이야. 일산TV 구독자들은요 전부 다 경상도 언어 패치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사투리를 아무래도 알아들어. 야, 이거 말도 빠른데 그리고 말을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알아듣고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 SH님, 공병호 TV와 자료 교류하세요. 네, 제가 한번 공병호 TV에 나가서 한번 공병호 박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셀프 디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일산TV 김승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밤늦게 또 이렇게 스피커 사라고 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